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 멘탈리스트 다이고 지음, 김혜용 옮김. 안녕하세요. 마인드밀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에 관해서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게에서 가격표를 보기 전에 나라면 이것을 얼마에 살까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만엔이면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품의 가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표를 본 다음 3만엔 미만이면 살지 말지 검토하고 넘으면 사지 않는 거죠. 앤티크한 물건을 좋아하는 여성이 리서치를 겸해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램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램프 5만엔이면 사도 되겠는데?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느닷없이 점원에게 이 램프 5만원에 살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점원이 8만엔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램프를 대폭 할인해줘서 5만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가 그 상품에 대해 어떤 가격 결정을 했다 해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격 매기는 훈련을 하면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상 최강의 주식 투자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도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두툼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말이죠. 스스로 판단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시장의 주가보다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으며 일단 매입한 주식은 장기 보유합니다.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본래 가치에 주가도 근접해 갑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에서는 그 회사의 본래 가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는 올바른 통찰력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19살 때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1달러짜리 물건을 40센트에 사는 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1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를 찾았다면 그것을 40센트의 가격일 때 사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확실한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바로 사고 내려가면 즉시 파는 겁니다. 눈앞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돈으로 성공하려면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을 확립해 두어야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법. 저에게 책을 사는데 쓴다는 법칙은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한 최선의 재투자 방법입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는 온갖 장르의 책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법칙에서 물건보다 경험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만 책은 배움이라는 경험을 사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게다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창 시절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현재는 정가가 3,000엔 가량이지만 당시에는
2,000엔 정도에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며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는 측정할 수 없겠죠. 돈으로 교환한다면 적어도 1만 배 이상은 벌었을 겁니다. 책은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매겨진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연마하려고 신중하게 책을 골라 정독한 다음 그대로 실천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책에서 얻은 지식과 그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얻은 경험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뿐더러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쓰면 쓸수록 가치는 올라가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에 돈을 쓰는 일은 위험 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현금화한다.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면 그 좋아하는 것이 돈을 만들어준다. 무한순환은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무한순환 1.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 2.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간다. 3. 좋아하는 것을 수입과 연결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4. 좋아하는 것으로 번 돈을 재투자한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무한순환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 7가지 법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험의 법칙. 물건보다 경험을 산다. 2. 가치의 법칙. 가격보다 가치 있는 것에 쓴다. 3. 자기 기준의 법칙. 책을 사는 데 쓴다. 4. 호의의 법칙. 자신보다 타인에게 쓴다. 5. 인맥의 법칙. 믿고 맡길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쓴다. 6. 시간의 법칙. 수고를 줄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 쓴다. 7. 역발상의 법칙. 힘을 최대화하는 조합에 쓴다. 좋아하는 일로 번 돈을 잘 쓰면 더 많은 돈벌이로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경험에 소비하라. 행복을 느낀다는 의미에서도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같은 비용을 들여 경험을 축적하는 데에서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건을 사면 그 순간에는 흥분을 맛볼 수 있지만 가까이 둘수록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갑니다. 반면에 체험은 안 좋은 사건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변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은 미화되어 더욱 깊이 기억에 새겨집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든 행복도는 체험할 때가 더욱 높습니다. 사람은 경험이 순간적인 즐거움만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더 많은 행복과 지속적인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사람은 행복감에 금방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 큰 집을 샀다 해도 이사한 곳이 고급 주택가이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보다 부자라면 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쓸수록 사라지는 것과 늘어나는 것. 저는 지식이나 경험, 기술은
인간에게 최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지식이나 경험, 기술은 쓰면 쓸수록 단련됩니다. 또한 돈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뺏길 수도 있지만 지식이나 경험, 기술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잃었다 해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다시 벌면 됩니다. 지식이나 경험,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공헌한다. 좋아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게 공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실감하면 행복한 기분에 젖는 생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이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위라고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구나 지인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행동한 덕분에 상대방의 고민이 해결되고 곤경에서 탈출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당신은 기뻐서 안도하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분명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에 행복한 기분이 들 겁니다. 따라서 이타적 행동이란 타인을 위하는 행동인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부호들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대부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재투자하는 무한순환으로 많은 재산을 얻은 후 적극적으로 자선사업에 기부합니다. 왜 그들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쓸까요? 공헌함으로써 행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정신적 만족감은 돈을 벌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일에 돈을 쓰면서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터득한 대부호들은 무한순환의 끝에서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편이 행복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돈 쓰는 기쁨을 알자. 근면과 검약, 이 두 단어 안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 1센트를 절약하는 것은 1센트를 버는 것과 같다. 1센트를 쓰는 것은 1센트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100 지폐에 그려진 초성화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들입니다. 미국 건국에 이바지한 정치가이자 실업가이기도 한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준 13가지 덕목을 자서전에 밝혔습니다.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에는 제가 이 책에서 추구하는 핵심 요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 근면, 좋아하는 것 또는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것, 절약. 이 두 가지 요소 안에 당신에게 필요 충분한 돈, 즉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무한 순환이 반복되고 돈과 행복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돈 쓰는 기쁨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돈을 쓸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재투자하세요. 그러면 돈 버는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필요 충분한 양의 돈을 지속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고 절약하며 지금 하는 돈벌이를 통해 작은 돈을 모이기만 해서는 필요 충분한 부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참고 절약하려고 애쓰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력 반전의 법칙이 작용하여 보상 소비와 낭비가 늘어나고 맙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하는 것을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갖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도 정말로 갖고 싶은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충동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나로 압축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메모지를 준비한 다음 거기에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3가지 써보세요. 그 3가지에 관해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3가지를 적었다면 다음으로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추가로 써 넣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덧붙여 이 3가지를 좀처럼 골라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시 이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선택한 3가지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연마하는 동안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성장에 맞춰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아하는 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던가?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였더라?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 못했던 우리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어른이 되어버렸다.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의 저자 다이고는 이런 우리에게 심리학적 해답을 제시한다. 젊은 나이에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후 비로소 자신만의 세계에 도달한 저자가 내린 해법은 역시 기본이었다. 이 세상에 진짜 돈이 되는 것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숨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그것으로 진짜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은 직접 혹은 간접 체험일 수도 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견문이 넓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될 확률은 높아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